안녕하세요. 카이로스 북클럽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없는 생각을 만드는 5가지 비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생각인문학은 창의적인 삶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작가 이화선 교수는 도입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창의성이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모두 창의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실천하면 됩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진 특성을 살펴보면 5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 열린 마음과 호기심에 눈을 갖고 일상을 낯설게 바라볼 줄 아는 삶, 즉 세상을 풍요롭게 경험하는 관찰하는 삶입니다. 둘째,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모방하고 연결해 자신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펼치는 삶입니다. 셋째, 자신이 추구하는 창조의 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어려운 과제에 즐겁게 몰입하는 삶입니다. 넷째, 새로운 생각을 펼쳐내는 도전과 실패를 반복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실행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가치를 사회와 연결하는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5개 주제 가운데 관찰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식은 관찰에서부터 시작한다.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생각했는지를 다룬 생각의 탄생이란 책 속 첫 번째 생각 도구의 문장입니다. 생각의 도구로서 관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관찰이라고 하면 매우 쉽고 익숙한 행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창의적인 인물들조차도 자신이 잘 보지 못한다고 여겼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그레이엄 벨은 누구나 평생 눈을 감은 채 살고 있어 우리 주변과 발밑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 널려 있다. 라며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본래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이 이룬 모든 창의적 업적의 비밀은 사페르 베데레, 즉 보는 법을 아는 데 있다고 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오감을 느끼면서 사시나요?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를 보면 김용택 시인이 등장해 사과를 본다는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과를 몇 번 보았나요? 1000번, 10,000번, 100,000번. 아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본 게 아니에요. 사과를 알고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싶어서, 만지고 싶어서 보는 것이 진짜 사과를 보는 것입니다.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사과를 제대로 본 적이 없을지 모릅니다. 관찰은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상에 관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과를 제대로 보려면 애정을 가지고 만져보고, 베어도 보고, 물어도 보는 것처럼 관찰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모든 감각을 집중시켜 대상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지요. 관찰 활동을 제한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대상을 열심히 바라보기만 합니다. 관찰은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관찰자들을 보면 그들이 모든 종류의 감각 정보를 예민하게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떡갈나무 기둥을 만질 때와 자작나무 기둥을 만질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폭신하게 밟히는 낙엽과 새, 바람, 물소리까지 모든 게 엄청난 세계인데 왜 별 것 없다는 거죠?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강의에서 활용했던 활동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학생들을 청각, 후각, 미각 등 하나의 감각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룹으로 나누어 귤을 관찰하게 했습니다. 시각 이외의 감각을 맡은 학생들은 눈가리개를 하고 귤을 충분히 관찰한 뒤 귤에 대한 정보와 느낌을 기록했습니다. 청각을 맡은 학생들은 귤을 튕겨보고 부위별로 긋거나 뜯어보고 촉각을 맡은 학생들은 품어보고 쓰다듬어보고 손으로 구멍을 냈습니다. 당연히 청각을 통해 얻은 귤의 정보와 시각이나 촉각을 통해 얻은 정보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렇게 모든 감각을 통해 얻은 풍부한 귤의 정보가 합쳐져야 진정한 귤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활용하지 못한 감각을 사용해 관찰할수록 남들이 보지 못한 중요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들이 곧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근간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또 다른 감각 훈련 활동은 사진이나 그림을 눈으로만 보지 않고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냄새, 소리, 촉감을 떠올려 기록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생각만으로 감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상만으로 빗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풀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레몬의 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함께 해보도록 하죠. 사진 속 상황을 시각 외의 감각을 동원해서 관찰해 볼 겁니다.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중 한 번에 하나의 감각에만 집중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어떠신가요? 그냥 눈으로 본 이미지와 다른 감각으로 본 이미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수업 시간에 이 방법을 적용해 본 적이 있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떠오르는 것을 후다닥 적고 끝내려고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감각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감각을 보다 잘 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보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관찰해야 할까요? 바로 자신의 주변과 일상입니다. 주변에 관찰할 만한 대상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요? 물론 매일 걷는 길, 매일 마주하는 사람, 매일 보는 사물들처럼 익숙한 환경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관찰의 인문학을 쓴 호로비츠 교수는 자신이 사는 동네 길을 12번이나 반복해 걸었습니다. 걷기를 통해 평소 쉽게 놓치고 사는 일상적인 장면들을 포착하는 경험을 책을 통해 공유했습니다. 또한 관찰 대상으로서의 일상을 이야기할 때 늘 소개되는 글이 있습니다. 바로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느 시인 지망생이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시인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편지를 보내었고 릴케는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누구나 즐겨 택하는 일반적인 주제는 피하고 당신 자신의 평범한 생활에서 얻는 주제를 택하십시오. 주위의 사물들, 당신 꿈의 영상, 추억의 대상들을 이용하십시오. 창조하는 자에게는 가난이 없으며 그냥 지나쳐버려도 좋을 하찮은 장소란 없기 때문입니다. 릴케가 편지에 쓴 창조하는 자에게 가난이 없으며 그냥 지나쳐버려도 좋을 하찮은 장소란 없다라는 말이 무척 인상 깊지 않나요? 지금 시작하는 생각 인문학은 관찰의 핵심인 낯설게 보는 방법들과 관찰을 위한 기록과 수집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의 10년 연속 창의성 인기 강의이자 기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새롭고 가치 있는 생각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금 시작하는 생각 인문학. 관찰, 모방, 몰입, 실행, 함께 창의성을 관통하는 5가지 질문을 지금 만나보세요. 당신도 세상에 없는 생각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